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살아납니다. 3년 넘게 유예됐던 그 제도가 드디어 부활하는 겁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포인트,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쓰면 수억 원을 아끼고 잘못 쓰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차단벽을 대폭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와 부담 부증여의 진짜 구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독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드립니다. 2월과세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집을 팔아도 원래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느냐면 가족 간 증여를 이용해서 취득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양도 차익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가가 5억 원이 됐어요. 이걸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5억 원에 받은 거니까 나중에 7억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이 2억 원이라고 생각하겠죠. 보통이라면 맞습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 5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니까요. 하지만 2월과세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이 처음 산 가격인 3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 차익이 4억 원으로 2배나 뻥튀기 되는 거죠. 세금도 당연히 크게 늘어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5년만 버티면 됐는데 이제는 10년을 버텨야 합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존 비속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간 증여 전부 해당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깁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에도 2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래 취득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까지 정부가 구멍을 막고 있는 겁니다. 꼼수 차단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증여하고 몇 년 뒤에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 혜택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6억 공제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 후 행동에서 터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어요. 현재 시가는 5억 원입니다. 아내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6억 원 공제 범위 아니니까 증여세는 당연히 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아내가 나중에 7억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0년이 지나서 팔면 이렇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 시 시가 5억 원, 양도 차익은 7억 빼기 5억 해서 2억 원, 양도세는 약 5,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기준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10년 이내에 팔면 2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떨어져요. 양도 차익은 7억 빼기 3억 해서 4억 원, 양도세가 1억 2,8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같은 집 같은 매도 가격인데 세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5,400만 원과 1억 2,800만 원 그 차이가 7,400만 원 이상입니다. 10년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된 법유론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6억 원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봅니다.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 후에 알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부담 부증여입니다. 부담 부증여란 쉽게 말해서 재산을 넘기면서 그에 딸린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빚이요. 이게 절세에 활용되느냐면 세금 계산 구조가 일반 증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재산가액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판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둘째 순수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증여로 봅니다.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끼어 있다면 4억 원은 양도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6억 원은 증여로 보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가 각각 나오는 거죠. 이 구조가 유리한 이유는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높은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증여로 보면 높은 증여세율이 전부 적용되지만 일부를 양도로 쪼개면 세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기본세율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니까요. 둘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과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가니까 단순 증여보다 세금 총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한테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계약서와 상환 내역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전액 증여로 재과세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봅니다.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만으로는 감이 안 오시죠? 구체적인 숫자로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확실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담 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가 있어 취득가는 5억 원이었고 전세보증금 10억 원이 끼어 있습니다. 이걸 무주택 자녀에게 넘긴다고 해볼게요. 만약 단순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20억 빼기 5천만 원에서 19.5억 원,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만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번에는 부담 부증여를 하면 채무 10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기본세율 적용해서 약 2억 원, 순수 증여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약 2억 원, 합계 약 4억 원입니다. 세금 차이가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납니다.
같은 재산을 넘기는 건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2억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 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파트 한 채 값이 절약됩니다. 물론 이건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주택을 부담 부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무 부분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포인트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가니까 양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세금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 시기에 부담 부증여는 절세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폭탄의 방아쇠가 됩니다. 5월 9일 이후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 부담 부증여를 하면 채무 부분에 중과 세율이 붙으니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절세 전략이 완전히 도구로 변합니다. 이 타이밍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과 유예 기간에 쓰면 괜찮았을 걸 하필 부활 직후에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월 과세가 10년이나 적용되면 도대체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수증자 즉 집을 받은 사람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내에 팔더라도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예외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2주택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둘째, 부모는 남은 한 채만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합니다. 셋째, 자녀도 증여받은 집 한 채만 보유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월 과세 적용이 제외되니까 양도세가 영원히 될 수 있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2월 과세 적용제의 요건을 하나하나 체크해봅시다. 첫째, 수증자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가 다른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2년 이상 보유했는가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매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가 12억 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2월 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단 이 방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1세대 1주택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쓸 수 없어요. 가족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리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를 정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 쉬우니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증여나 부담 부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간 증여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법유론인가 확인합니다. 사실혼은 6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10년 이내 기존 증여 이력이 있는가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전에 1억 증여했으면 남은 공제는 5억뿐입니다. 셋째, 증여 후 10년간 보유할 계획인가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다면 2월 과세 때문에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넷째,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가 확인합니다. 2월 과세 예외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담 부증여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현재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5월 9일 이후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중과 대상이면 부담 부증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 안 됩니다. 셋째,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 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거액의 채무를 인수하면 국세청이 의심합니다. 넷째,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인가. 이 경우 취득세가 12%로 치솟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분을 놓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기본 3.5%에서 12%로 뜁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증여세 아껴봤자 취득세에서 다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만 계산하다가 취득세에서 뒤통수 맞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부담 부증여로 국세청의 인정을 받으려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통장에서 직접 이체한 내역, 원금 상환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국세청은 전액 증여로 재과세합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와 부담 부증여는 상황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를 만드는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맞물려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2월 과세 10년 규정 양도세 중과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니까 부담 부증여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시기를 따져보세요.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실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전부 합산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만 줄이려다 다른 데서 더 나오면 결국 총세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질적인 절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